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 시장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에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아까 잠시 7,200선을 회복했다가 지금 현재 1.75% 하락한 7,14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3.26%로 1,048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수급 보시면요, 오늘도 외국인이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8,300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양전에서 현재 0.3% 상승한 27만 6,500원이고요. 하이닉스는 2%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3.5%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로봇사업 구체화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영향으로 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보시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1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디램 투자 순풍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환신. 네. 오늘은 딱 거두절미하고 외국인 수급 좀 뽀개주세요. 어떻게 봐줍니까? 좋습니다. 일단 저희 표면적으로는 외인들이 이제 수급상 한국 주식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조가 넘은 것 같습니다. 순매도 90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한국 증시의 의견이 비중 축소인가? 숏인가라는 것을 조금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초에 한국 외국인들의 그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36%였는데요. 지금 한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그래프 보시다시피 외인들 매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들의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라고 이제 요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나온 보고서고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분율을 연초 대비해서 유지를 하려고 했으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매도를 더 늘렸어야 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연초에 지분율 36%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36%로 유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YTD 기준으로 240조 원 정도. 요 정도 팔았어야 외국인들이 지금 뉴트럴, 중립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저 차트는요. 저 되게 중요한 차트 같은데 저것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외국인 지분율하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정의 상관관계입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반대로 간 게 참 이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3년도에 보면 외국인 지분율은 하락했지만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과거에도 보면 2009년 이제 2010년도 이때 보면 완전히 이제 뭐 지분하고 순매수하고 완전히 똑같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분율이 어떻게 계산하면 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의 총 시가총액 나누기 코스피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좋다? 라는 얘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을 팔지만은 최초부터 사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분율이 올라간다라는 컨셉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시면 종가 지수는 코로나 이후에 지수는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혹시 실질적으로 빠진 경험이 있거든요. 이때는 사실은 44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지수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도 올라가고 종가지수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외인들은 이제 똑같이 순매도를 하지만 지분율은 올라가는
과거는 좀 다른 양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지분율이 지금 올라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의 외인들의 어떤 지분의 확대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의 어떤 지금 컨셉 자체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일단 외인들입니다. 네. 국내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국내 글로벌 주식도 갖고 있고 글로벌 채권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어떤 특정한 섹터의 어떤 특정한 자산군에 대한 비중을 쫓아가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올릴 거면 뭐 분기 한 번에 하는 그 자산배분위원회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고 스팟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비중 조절을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비중을 올린다라고 하면 다른 섹터들을 매도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가 처음이었을 거고 이 급등하는 컨셉에서 따라 사는 것은 사실 외국인들 전체적인 어떤 그 자산 배분을 하는 항공모함 컨셉에서의 즉각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거나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순매수를 기대하는 컨셉이 맞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 금액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외국인들 지분율을 보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여태까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36%, 38% 후반까지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일단 실질적인 어떤 지금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지분율 변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분율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펀더멘탈 컨셉이라기보다는 환율이 지금 1,500원대 있고 금리도 네. 좀 올라가고 네.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회피 차원으로 약간 그 매도세가 조금 낮아지면서 지분율이 살짝 슬로우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머징 안에서의 지금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느 전일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금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지를 하고 위해서는 디펜시브 종목군들을 많이 사게 되죠. 그러니까 전일도 유틸리티, 뭐 필수 소비재,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빅테크 그리고 IT 기준으로 보면은 전일 특징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리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주가의 어떤 그 괴리를 보면 금리가 오를수록 아무래도 싸고 퀄리티가 좋고 현금 흐름이 좋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지금 글로벌적인 자산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 거기에 같은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군들이 S&P 대비해서 다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도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입장 변화 상당히 계속해서 지분율을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지분을 국내 증시에 대한 뉴트럴로 반영을 하려고 했겠다. 시스템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다라면은 올해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240조 원에서 250조 원이 됐어야 된다. 지금은 비중 확대 의견이 명확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말에 MSCI 리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국 비중을 기존 15.4%에서 21.7%로 급격히 상향될 거라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5월 말 6월 달 한국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소위 얘기해서 혼자서 매니저라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글로벌 자산 안에서의 그 집단 지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것이 MSCI의 비중 결정입니다. 5월 달 중순에 이제 저희 뭐 리뷰가 나왔고요. 5월 말에 이제 효력이 반영이 되는데요. 한국에 대한 비중 자체가 5월 말에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6%, 17%,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게 이제 24%, 25%까지 상당히 급증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MSCI가 글로벌 자산 비중 안에서 그 주식 안에서의 비중을 결정하는데
에서 상당히 좀 좋은 가이드라인을 항상 제공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그래서 한국의 증시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는 높아졌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제 순매도의 금액 자체는 많이 축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더 큰 것은 중장기적인 컨셉에서 한국의 이제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선진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MSCI의 선진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와치리스트에 먼저 편입이 돼야 돼요. 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1년 혹은 2년 이후에 선진 지수에 실제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치리스트 등재 평가를 하는데요. 작년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게 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개선된 게 많아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환 거래입니다. 한국의 원화를 갖다가 이제 거래하는데 상당히 좀 제약이 있다. 근데 저희 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7월 달부터는 외환 거래가 24시간 다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와치리스트잖아요. 와치리스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치리스트의 개선이 들어가고 등재가 되고 1년에서 2년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선 진행 중이 상당히 좀 좋은 컨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환 거래가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차지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영어로 좀 공시를 좀 해라.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좀 미리 얘기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기업들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영문 공시 많이 보셨습니다. 영문 공시도 하고 일부 대형주, 뭐 금융주, 자동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배당 예정 공시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 모든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종목군들은 다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개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개선이 된 측면도 있고 네. 네.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제 돈을 벌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뭐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도 제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뭐 통신주라든지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은 외국인들 지분은 50%로 저희 이제 정부에서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선진지수 편입에 와치리스트에 이게 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국이 이제 선진지수에 대한 와치리스트의 가능성이 한 60%, 70% 정도는 된다. 그리고 뭐 내년에는 거의 뭐 80%, 90%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선 의지가 강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알고 있고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6월 달에 선진지수 네. 와치리스트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 확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수가 있겠죠. 5월 달에 MSCI 이머징 비중 올라간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올리면 되는 거고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판단이 과거의 어떤 뭐 반도체의 사이클이다 이런 컨셉이보다는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선진국의 빅테크하고 같은 룸을 쓰게 되니 네. 여기에서의 어떤 콜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 증시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거의 확실하게 된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과 뭐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최근에 하반기 전망 자료를 발간하셨잖아요. 네. 다음 주 리서치 전망 포럼에서 네. 자세히 다뤄볼 거지만 반도체주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랠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막바지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 두 가지를 보면
저희가 빅테크의 어떤 캐펙스를 먹고 사는 저희 이제 한국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네. 캐펙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전망은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보다 캐펙스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은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익 빼기 캐펙스. 그러니까 빅테크의 돈을 번 거의 일부분을 캐펙스를 지불했다라고 하면 내년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순익 빼기 캐펙스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자체가 플러스가 아니고 서서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그리게이트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면 캐펙스로 먹고 사는 한국의 반도체가 순익을 까먹으면서 캐펙스 투자하는 것을 연속성을 지속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콜레이션 문제인데 콜레이션이 항상 1에 근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동조화가 깨지게 되면 이것은 경험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약간 단기적인 피크 중장기적인 우상의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피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후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전반, 중기, 후기. 보통 1년 사이클이라고 하면 1년은 넘어갔기 때문에 후기 컨셉으로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반도체 사이클 어떤 주도주의 대형주의 주도주 사이클의 후기에 가격 모멘텀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50% 이상의 모멘텀을 보이는 것이 후기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개인들의 수급은 전반기, 중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고 이곳은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고점 대비해서 20%가 빠지면 이것을 사이클 종료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고점 대비해서 20%까지 사실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국의 그 반도체 이익과 주가의 그 콜레이션 자체가 예전에는 그 괴리가 컸습니다. 미리 주가가 빠지고 1년 이후에 피크아웃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점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주가가 상당히 정보의 효율성 때문인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익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결론적으로는 주가를 팔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은 계속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점증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사실은 반도체를 우리가 요거를 사이클화라고 과거의 어떤 그 컨셉, 그 경험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매도를 빨리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경수 의원이 얘기하는 반도체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어쨌든 사이클을 벗어나고 새로운 시각을 보자. 레이 사이클이지만 반도체 사이클의 후반부에는 그동안의 시세보다도 훨씬 더 상승폭이 크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온 다음에 맑아지듯이 우리 증시도 얼른 비가 그치고 다시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